안녕하세요. 역사와 교양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같은 듯 다른 두 지도자 루즈벨트 대 루즈벨트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선 두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아사는 큰 바위 얼굴로 유명합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인의 사랑을 받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입니다. 왼쪽부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맨 오른쪽에는 링컨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인물입니다. 바로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아하, 뉴딜 정책을 만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뉴딜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은 32대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1901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재선에 성공해서 1909년까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재벌 그리고 독점 기업과 투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광산 노조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광산 회사의 경영자는 눈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항상 기업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경영진은 루즈벨트 정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협상안을 만들어서 양측에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협상안을 받아들였으나 경영자는 거부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질서 회복을 위해 군대를 투입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제서야 경영자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광산 노동자는 1일 9시간 노동과 10% 임금 인상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독점 기업에도 칼을 들이댔습니다. JP 모건이 철도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만든 지주회사인 북부증권회사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를 형성해 여러 기업을 지배하던 스탠다드 오일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의 또 다른 업적도 있습니다. 바로 환경정책을 강화한 점입니다.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대대적인 자연보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재임하던 시절 수많은 국립공원이 지정되었고 산림보호구역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의 별명은 테디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제 인형 테디베어가 바로 그의 별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쩌다 테디가 테디베어로 변신하게 된 것일까요? 하루는 그가 곰 사냥을 갔다가 새끼 곰을 발견했는데 새끼가 너무 어려서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독일에서 만든 곰 인형이 미국에서도 팔리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이 뉴스를 본 후 재미삼아 곰 인형에 테디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디베어란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테디라는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점 기업과 싸우고 환경을 보호하며 친근한 이미지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넘겨준 것입니다. 1905년 7월 일본 도쿄에서 미국의 특사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 카스라 다로가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한다. 그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였습니다. 미국 또한 제국주의 국가였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또 다른 루즈벨트, 즉 플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1933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1945년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재임 중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무려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처음으로 라디오 연설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33년 3월 12일 라디오 전파를 탄 이 연설은 Good Evening Friends로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친구라고 부르며 정겹게 다가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난로가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고 해서 이 연설을 노변담화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플랭클린 루즈벨트를 역사적 거물로 만든 것은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서 전국이 휘청거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건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등장해서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실직자를 구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만이 뉴딜 정책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자유방임주의 등 그동안 잘못 운영된 자본주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 뉴딜을 추진한 것입니다. 사실 경기 부양 하나만 놓고 보면 뉴딜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6년 경기가 살아나는 듯 했지만 그 후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938년에는 최악의 지경까지 악화되었고 실업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불경기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모두 해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공장을 풀가동했지만 군수물자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노동자가 부족해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전쟁이 미국의 경기를 살리고 실업자를 구제한 셈입니다. 뉴딜 정책의 의의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 뉴딜을 통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억눌렀습니다. 둘째,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착한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 뉴딜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뉴딜을 가장 지지한 계층은 중산층과 노동자였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B급 세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